여러분 날씨가 추워졌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이들이 날씨 춥다고 긴 패딩 한번 꺼내 입더니 이제 긴 패딩을 벗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좀 쌀쌀해져서 그 감기 환자도 많던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저는 아이들이랑 겨울왕국 보러 가려고 이렇게 옷을 드레스업 했는데 지난주에 겨울왕국을 한번 봤었어요. 주말에 보고 아이들이 너무 재밌다고 꼭 다시 영화 가서 보고 싶다고 해서 한 번 더 보러 가려고 합니다. 1편은 좀 잔잔하고 그리고 귀여운 내용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2편은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노래 듣고 되게 감동도 받고 돌아와서 아이와 함께 노래도 여러 번 다시 들었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아이들이랑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댓글로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미술학원 수업은 어떤 거 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이제 미술을 학원에서 배우기 시작한 지는 한 1년이 조금 넘었고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하더니 이제 그만하고 싶다며 그래서 최근에 그만두었고 딸은 계속 하고 있어요. 딸은 원래부터도 그 앉아서 그림 그리는 거를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미술학원 다니면서도 굉장히 신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술학원을 이렇게 좀 싫어하는 아이와 아주 좋아하는 아이 두 아이를 같이 보내보니까 한 1년 정도를 하면 학교에서 하는 그 앞으로 많은 그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만들기 수업이나 그리기나 뭐 오리기 붙이기 이런 수업을 하는데 1년 정도 하고 나면 아이가 충분히 이제 보통 이상 정도 할 만큼 실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학원을 혹시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방문 미술로 와서 하는 수업도 좋은 것 같고 아니면 엄마랑 같이 그 미술 활동하는 책을 사서 직접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뭐 미술 주 1회를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저한테 미술 매일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는 미술 학원 같은 경우에는 데생이나 그림만을 위주로 하지 않고요. 뭔가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만들기도 해서 뭐 조각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건축물 같은 것도 만들어 오고 그리고 공간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공간 뭔가 설치를 하는 것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학년인 경우에는 사실 데센 같은 전문 학원에 보내면 좀 지루하거나 아이들이 그 계속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친구들이랑 교류하면서 하는 이런 이제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미술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매번 새로운 주제로 하기 때문에 흥미를 많이 갖더라고요. 아들이 정말 그림 그리는 거 자체를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 학원에 다니고부터 다른 활동과 같이 겸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입체물이라든지 뭐 도형 같은 것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미술에 좀 흥미는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2학년이면 뭐 어느 정도 미술을 하는지 그 어린 친구들 키우는 엄마 같은 경우에 되게 궁금하고 또 미술학원에 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이 뭐 성과물 실제로 작업물을 가지고 오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 둘 거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이제 약간의 실력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친구들 것도 그렇고 2학년이면 학원에서 요 정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아이가 그 학원에서 이제 전국 요 학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 같은데 조금 크게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팔아서 또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아들 작품 팔려서 지금 없고요. 이거는 딸아이 건데 이렇게 꼭 유화 그 물감으로 뭐 하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동물을 붙였는데 아이가 그 작품 전시할 때 써놓은 작가의 생각이 있더라고요. 제목은 행복한 소녀고 작가의 말에는 이것을 왜 그렸냐면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의 사이가 좋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라고 썼어요. 그래서 요거를 작품 전시를 그때 했었고 요거를 하면서 또 좀 완성도 높게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닿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시회에 참여하는 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저희 아들의 작품을 먼저 보여드리는데, 그 아들이 그림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손에 뭘 잡고 쓰는 것 자체가 사실 글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긴 한데, 미술학원에서 곧잘 따라 하더라고요. 지금 이 그림은 이렇게 이제 내용을 뒤에 이렇게 써오는데, 보니까 바다 그리기라고 해서 그 산만한 아이들의 대부분이 경청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듣고 이렇게 그려봤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 형태로 그려온 것 같아요. 여기 뭐 기린 있고 나무들이 있네요. 이게 남자아이가 한 작품 쭉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집에서 본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있는 모습인데, 요걸 이렇게 보니까 행복한 사람의 집이라는 주제로 했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의 집이 어떤 것인지를 그려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끼워 넣기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어떤 사진에다가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서 붙여 넣기를 했더라고요. 네, 요런 그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아이의 머릿속인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 있네요. 우리 아들 머리에는 종이접기나 레고 같은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이때 지금 작년에 했던 작품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거, 선생님에 대한 거, 그리고 본인이 뭐 자전거, 네, 자전거를 참 좋아하는데 자전거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작품 활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이가 이렇게 보고 있는 뒷모습이에요. 전 처음에 뭔가 했어요. 여기 보면 털실로 다 붙였더라고요. 아이들은 주로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앞모습을 그린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뒷모습을 의도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유도한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은 요런 이제 약간 도형 같은 거, 입체물들을 그리기 전에 그림을 그리는데 반쪽 그림에 대칭이 되도록 이런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겨울방학 때 집에서 그냥 프린터로 이렇게 출력해서 반쪽만 그려진 어떤 사물들이나 동물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 반쪽 그려보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건물이에요. 건물을 반쪽을 그렸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보면 네, 이게 데생이 이제 기본이 되는 도형 같은 것들을 그린 것 같거든요. 그림자 표현하고, 네,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그리는지 그거 설명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실제로 이렇게 도형을 좀 그려본 거죠. 미술학원에서 이렇게 도형을 그리니까 사실 약간 이거는 수학적으로도 같이 개념이 이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그리고 와서 집에서 사실 한참을 이런 도형을 그리더라고요. 이때 입체 도형이 다 나오잖아요. 아직 2학년이라서 입체 도형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입체 도형물들이 이렇게 다 나와서 아이가 이해하기에도 좋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좀 연필로 이렇게 선명하게 그려야 돼서 운필력 같은 것도 되게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아이가 이제 그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를 손을 모양을 그린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사실 손 같은 거는 똑같이 이렇게 펴서 딱 옆에 펴고 있거나 주먹 쥐고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표정 같은 것도 따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제 아이가 어떤 마음 상태인가를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걱정하는 마음, 뭐 부끄러운 마음은, 그 다음에 남을 도와 뭐 멋진 사람이 되는 어떤 마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요렇게 눈사람 하던 모습을 그렸더라고요. 최근에 그 겨울왕국 보고 와서도 뭐 엘사나 네, 아니면 울러프를 이제 그려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오면 그 주제에 맞춰서 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아이가 여기 있네요.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이 이제 아이랑 얘기하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다음 거는 네, 학교네요. 학교에 친구랑 이렇게 우산을 쓰고 가는 어떤 장면을 그린 거예요. 비 오는 날. 그래서 학교를 떠올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했을 때 이 그림을 그렸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디테일하게 느낀 게 여기에 그 아이가 입고 갔던 티가 있는데 티셔츠의 모양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거는 요거는 이제 어디 대회에 작품으로 사실 보낸 건데 저는 당연히 딸이 미술에 관심도 많고 딸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하니까 딸 작품을 보내줄 줄 알았는데 아들께 그때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좀 신기했는데 선생님 말씀은 이렇게 그 약간 원근법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요 부분에서 이제 사물 같은 게 메인이 되는 걸 엄청 크게 그린 이런 것들을 잘 그렸고 이게 내용이 꿈속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꿈에서 그 저희 아들이 이렇게 본인이 그 캐릭터를 제치고 1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대요. 이때 한참 이 캐릭터에 좀 빠져 있을 때라 가지고 그런 걸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원근법 같은 거를 알려주면서 마트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그린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게 뱀인데 뱀이고 여기 강아지가 있잖아요. 친구들이 그린 것과 조금 다른 동물을 그려서 선생님이 의외라고 했었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뱀 인연도 있어요. 저는 뱀을 참 싫어하는데 아들은 이제 곤충 같은 것도 곧잘 좋아해서 뱀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뱀이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그리고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좋은 동물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강아지랑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들의 그림들이었고 그러면 딸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 딸은 미술에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소질과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앉아서 오랫동안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주제 활동은 모두 이제 같은 내용이라서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고 여기 바닷속 이야기를 그릴 때 딱 봐도 여자아이가 그린 그림 같죠. 그 보시면서 우리 애는 이 정도보다는 훨씬 잘 그리지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려? 라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2학년이 요 정도라는 거 뭐 비슷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동물들 끼워 넣기 해서 그린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의 생각 여기 생각들이 있나 봐요. 여자아이라서 사실은 좀 제가 봤을 때 마무리가 조금 더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도형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명화를 넣어서 만들었던 작품들도 있네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역시 털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 이거 보고 조금 잘했다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게 디테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의 내용이 조금 더 아이가 다양해지고 되게 색감이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 눈사람 만들어서 하는 거. 아들보다 이런 사실 디테일들이 좀 더 많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좀 아기자기한 요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남자애들이 뭔가 사물을 크게 그린다면 여자친구들은 이렇게 확실히 디테일하더라고요. 학교에서 해온 것도 비슷해요. 그리고 요거 저는 딸이 음악 활동도 하지만 사실 미술을 할 때 더 좀 마음이 편하고 힐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술을 많이 다니면 좀 피곤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미술을 하면 오히려 행복해서 시간이 잘 가고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길래 미술이 정말 좋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지금 새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표현들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했더라고요.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눈을 사람 눈도 그렇고 눈을 정말 막 물방울 맺히듯이 이렇게 이쁘게 그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요것도 이제 원근법으로 표현하면서 길에서 나와 있는 가게들을 표현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바닷속의 생물을 그리는 어떤 수업이었는데 이렇게 거북이를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거북이에 이렇게 하나하나를 잘 표현했는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는 나비 같은 걸 그려도 나비 날개를 단색으로 그리지 않고 전부 이렇게
그 구역을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본 그림을 그리는 거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앉아서 이런 디테일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아들보다 전반적으로 디테일하기도 하고 색감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어요. 요거는 지금 엄마랑 미술관에 가서 관람을 했던 거. 제가 미술관에 간간히 데리고 다니거든요. 아이가 미술 관람을 사실 7살 정도 때는 잘 못했던 것 같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규칙을 좀 알고 조용히 하면서 미술 작품을 보는 것들을 연습을 시켰더니 요즘에는 좀 곧잘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아이들의 작품을 보여드렸습니다. 미술을 가르쳤을 때 좋은 점들을 찾아봤는데요. 일단 표현력을 길러준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한다. 생각하는 아이로 만든다. 사회성,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아이들 한 1년 동안 이제 해왔던 미술 활동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저학년 엄마가 보면 저렇게 언제 그리지?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고학년 엄마들이 보시면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이제 고학년 되면 더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고 아이의 뭐 미술적 재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칭찬을 해줬어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더 잘하는지에 대해서 또 선생님한테 여쭤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미술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더 오랜 시간을 미술에 시간을 쓰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들은 미술보다 운동을 훨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미술의 경험은 아이한테 사물을 좀 깊게 관찰하는 시간을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손 조작 능력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뭐 아들 같은 글을 쓰거나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술을 이렇게 하면서 뭐 붓도 잡아보고 크레파스나 뭐 다른 것들 이렇게 잡아보다 보니까 지금은 연필을 잡는 거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덜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술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은 흥미가 있으면 더 좋고, 또 혹시 흥미가 없는 친구더라도 한번 접해보면 어쩌면 흥미를 더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술 활동은 한번 경험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방과 후에서 할 수 있으면 방과 후도 좋고요. 뭐 학원도 좋고, 아니면 방문 선생님 또는 엄마가 지금 보여드렸던 방식처럼 뭔가 출력을 해서 해보게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뭐 동화책을 읽고 동화책을 읽은 느낌을 그림으로 그려본다거나, 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방학에 시간도 많고 날씨도 추워서 나갈 수도 없으니까 미술 활동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콘텐츠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